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휴가철이면 덩달아서 증가하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 유기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기된 동물은 11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20%가 휴가철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동물구조 119의 이명기 대표 모시고 휴가철 늘어나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이 딱 휴가철이잖아요. 네네. 요즘에 유기동물 정말 많나요? 네, 상당히 많고요. 네. 매년 통계를 국가에서 냅니다. 네. 이 통계는 유기견 구조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구조를 해서 국가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별로 있고 그곳에 들어간 입소한 동물들을 통계한 자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기견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된 유기견들이 또 훨씬 많을 수 있겠네요. 네, 매년 한 10만 마리 전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로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요? 최근 한 5년 전까지는 좀 하향 추세에 있다가 네. 다시 한 3년 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통계를 보면 날씨가 따뜻해지는 5월부터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휴가철인 7월 8일 정점을 찍고 다시 하향 곡선을 그으고 있는데요. 네. 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5월부터 많이 유기견이 발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산책이 많아지고 네. 방문을 열어놓고 이래서 이제 부지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7, 8월에 정점을 찍는다는 의미는 네. 휴가철에 장시간의 시간을 비우니까 그게 부담돼서 버리거나 혹은 놀러가서 휴가지에서 유실됐을 수도 있고 놀러가서 버렸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네. 건데 그럼 요즘 구조 활동도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반 유기견들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 및 보호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기견들은 시민들이 보시면 지자체에 전화를 하시면 지자체에서 구조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국가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혹은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혹은 병이 아주 심하게 걸려 있거나 이런 위급한 동물들 위주로 네. 구조를 하고 있죠. 어때요? 어려운 구조 활동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구조 활동을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남양주시에서 네. 스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를 구조를 했던 거예요. 어떤 동물이었어요? 하얀 진돗개 백구였고요. 아, 강아지. 네. 예, 목에 월무가 걸려서 목이 잘려지기 직전에 목이 그래서 이제 썩고 피가 흐르는 이런 아주 중한 상태의 백구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백구 옆에는 황구 한 마리 진돗개 똑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네. 친구가 걔를 살뜰히 보살피는 동화 같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몸이 안 좋은 월무에 걸린 아이는 사람을 피해서 네. 가끔 내려와서 인가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거나 2, 3일에 한 번씩 내려오죠. 혹은 은신처에 숨어 있거나 그러니까 황구 녀석이 덩어리 같은 먹이를 물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인적이 없을 때 백구를 데리고 나와서 근처에 먹을 것들을 찾고 이렇게 둘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하게 돼요. 네. 근데 두 마리를 구조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들이 구조를 한다면 백구를 구조해야겠죠. 왜 두 마리는 안 돼요? 한꺼번에 구조하기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프로젝트 크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백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치료해서 지금 현재는 미국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백구가요? 예, 해외 입양을 가서 잘 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백구가 잡히는 모습을 황구가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구조를 하려고 해도 엄청 영리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절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잘못 사고를 해서 결국은 도살이 돼버립니다. 황구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나중에? 그 동네에
황구와 백구에 밥을 챙겨주시는 아주머니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급히 가봤더니 그런 현상이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사건화해서 고발 조치까지 한 상태입니다. 도살하면 법에 안 걸리나요? 동물보호법에 걸리죠, 명확하게. 그리고 자기 계여도 걸리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처벌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벌금형 700만 원 정도 아주 그냥 미약한 수준이죠. 한 생명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벌금형 70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건강원을 하고 계시고요. 그 뒤로 이제 그 건강원이 이제 문은 닫았고요. 원래 이제 불법을 하고 있는 데여서 다행히도 건강원은 그렇게 문을 닫게 했습니다. 네. 참 어려웠던 구조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뿌듯했던 경험도 하나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거는 네. 바로 이 지역입니다. 목동 지역에. 목동에 전 지역을 1, 2, 3, 4단지를 돌아다니는 해피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네. 이 해피라는 녀석은 원래 유기견 보호소에서 있던 아이인데 네. 이 해피를 누군가가 입양하기 위해서 서울로 데리고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시보호 집에서 임시보호를 하고 있던 찰나였고 네. 이제 이 친구를 임시보호 중에 산책을 갑니다. 보라매 공원 넓은 잔디밭에 이제 목줄을 해서 해피랑 놀러 갔다가 그만 부주의로 잃어버립니다. 목줄을 놓쳐서. 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유기보다도 유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실이 되고 나서 이 해피가 그 보라매 공원에서부터 목동까지 오게 됩니다. 큰 도로를 건너고 한강도 건너죠. 영리하네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목동까지 와서 목동에서 또 목동이 아파트들이 사실은 공원화되어 있잖아요. 네. 넓고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대략 5개월 동안을 돌아다니고 네. 네. 그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절대 그러니까요. 잡히지 않고 그래서 속이 타고 그래서 저희 동물구조 119에 의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동을 해서 보니 길고양이 밥을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목동 전역을 헤집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뭐냐면 보니까 너무 상쾌하고 경쾌하게 막 다니는 거예요. 즐겁게. 이제 산도 넘나들고. 네. 그래서 용왕산인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네. 그 산에 근거지를 두고 동서남북으로 아파트들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왕산에 포인트를 놓고 결국에는 해피를 잡았죠. 해피엔딩이네요. 아니, 해피한테는 해피엔딩이 아닐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그렇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인데 네. 인간들에게는 참 그것이 잡아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고 해피로 봐서는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멀리 보면 또 해피한테도 해피엔딩일 겁니다. 네, 그러라고 네. 봐야죠. 네. 그 휴가철에 유기 동물들 유기가 많아진다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유기를 하는 걸까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키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예뻐서 혹은 자녀들이 사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될 경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소위 펫샵에서 이쁘고 작은 애들을 사게 되죠. 네. 그런데 이런 개들이 짖음이 심해지고 커지고 물기도 하고 네. 장난도 심해지죠. 털도 빠지고. 이러다가 장기간에 어디 놀러도 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또 부담이 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죠.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든다면서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검진 자체가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 네. 각 병원 각 지역마다 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자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나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의 계통에서는 그것을 어떤 자율 침해 뭐 이런 걸로 좀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 동물들도 사람처럼 병이 걸리잖아요. 네네. 사람처럼 암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장기에 손상이 가기도 하고 이럴 땐 병원비가 엄청 들잖아요. 네네. 그럼 정말 여건이 안 돼서 치료를 못 받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나라에서는 아직 있지는 않아요. 좀 더 나가면 이제 동물 보험제도 이런 것까지도 고민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동물을 반려가족으로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회가 있다 보니 이걸 사회보장보험으로 가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개인 사보험으로 가는 게 맞냐 뭐 이런 논쟁까지는 아직 있지만 뭐 어쨌든 사보험들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네.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사회보장보험으로서 가능할 건가에 대한 판단은 아마도 이제 국민적 합의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럼 유기견이나 잃어버린 강아지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럼요. 유기견이든 유실견이든 다 같은 유기견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기견이 발생을 하면 혹은 발견했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자체에 신고 전화를 하면 됩니다. 우선 목줄이 안 묶여 있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면 일단은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군요. 네네. 동물 사지 않습니다. 네. 네, 입양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구조 119의 이명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